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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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경기 패스가 교통비 부담을 더 내려드립니다. 무엇을 타든 얼마나 타든 혜택이 더 큰 쪽으로. 더 경기 패스가 알아서 환급해주네? 더 똑똑하게 교통비 내리는 더 경기 패스. 교통 혜택에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저 이번에 내려요. 자, 민주당 상황은 요 정도로 정리를 했으면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주체는 조국혁신당이에요. 조국혁신당이라고 부르지만 조국 대표 개인의 거취가 더 큰 관심사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방선거에서 뭐 광역단체장 네. 혹은 국회의원 재보궐 어디에 나갈 거냐. 그러니까 6월에 반드시 출마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 당장 이제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렇게 큰 규모의 지자체장은 경선을 치를 거고 지금 전재수 의원도 채배를 하고 있고 형사 리스크란 건 유동적인 상황이라서 본인이 이 권력 의지를 계속 이제 견지를 하고 있기 그래요? 때문에 그게 과연 전재수 의원의 경쟁력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의 조국혁신당 대표가 훨씬 우월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의문인 이제 부분이 곧 여론조사 엄청 나오겠죠. 예, 아마 지금 돌리고 이 순간에도 돌리고 있을 그러겠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국회 입성을 할지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장윤선 기자가 이야기를 했지만 합당을 해야 돼요. 선거를 앞두고 난립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지방선거가 될지 총선이 될지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스케줄상 지방선거가 더 유효할 거다. 이 결합을 하는 데 있어서라는 이 정치 판단에는 수긍이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그걸 던졌을 때의 방식 저는 이제 1인 1투표제로 이제 당원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왜 당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느냐는 이 비판은 좀 앞뒤가 선후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당원 당규상 이 의제를 당원들한테 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최소한 지도부 체제에서는 같이 공유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도 좀 송구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좀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합당을 할 거였어. 그런데 합당은 할 건데 어느 타이밍이냐. 근데 지금 굵직한 전국 단위 선거를 보자면 지방선거가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총선이고 또 그 다음에 대선까지 본다면 요 사이 어느 타이밍에가는 해야 되는데 셋 중에 고르자면 어제 한겨레 김환 기자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지선 전에 하는 게 가장 싸게 맥힌다. 저가 매수죠. 예, 뭐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고급지게 표현. 그래서 그 타이밍을 정청래 대표는 판단한 것일까? 그러면 그 외 절차적으로 당원들한테 의견을 먼저 묻거나 아니면 공론화시키는 어떤 과정이나 작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런 발표를 했을까, 제안을 했을까? 아니 그리고 솔직히 미안한 말이지만 조국당은 먼저 알았잖아요.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이나 민주당 사람들보다도 조국당은 하루 전에 먼저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 조국 대표하고는 사전에 먼저 그 전날 얘기가 교류를 했다는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이제 함구를 했다는 얘기고 민주당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이나 집행부나 그 누구도. 그리고 대통령하고 솔직히 뭐 얘기가 있었다고 하지만 저는 대통령하고 구체적인 얘기 한 거 아니라고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화 한 통화로 이제 슬쩍 물어봤었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 내일 합니다. 어쩐다 이런 얘기 한 건 아니었다고 제가 확인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에 있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화가 많이 나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민주당 당원들이 지금 화가 났어요. 그리고 잠깐만요. 지선 때문에 한다? 그때 가서 연대를 하든지 뭐 연합을 하든지 구획을 나누든지 그러면 되는 거지. 선거에서는 선거의 나름대로 네, 합당까지 해가지고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0. 몇몇 %를 지는데 애매하게 괜히 나올 필요 없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같이 나온다 그러면은 교통정리가 안 됩니까? 됩니다. 뭐 아주 몇 군데 아주 정말로 꼭 될 때는 양보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민주당이 그동안에 많이 양보했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노하우를 잘 그동안 여기다 전략적으로 세우면 되는 거지. 그게 이 선거 때문에 반드시 저는 꼭 그래야 된다. 이거는 솔직히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서 이 당원들에게 니네는 무조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따라라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당원들 입장에서 기분이 나빠요. 지금 댓글창 보니까 기분이 나빠. 언짢으실 수 그러면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젠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합당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에 얘기 나온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반대를 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당원들의 의지가 그렇게 모여가지고 합당 자체가 깨진다. 그게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제 스픽스에서도 제가 역전의 용사들 방송 진행하면서 이걸 올려봤거든요. 그리고 안건으로 그다음에 그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서도 이거를 했대요. 그리고 박시영 씨도 했대요. 그리고 새날 있잖아요. 새날도 되게 그 구독자가 많잖아요. 새날에서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다 아까 말한 대로 7대 3으로 찬성이 7이 나온 거예요. 찬성이 7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걸 보고
댓글로 말하지 않는 뭐 어쨌든 큰 틀에서 어쨌든 이걸 좀 통합해서 잘 가고자 하는 착한 마음을 가진 이제 이런 사람들의 표현이 된 거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자꾸 결과가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절차를 그렇게 무시해도 된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보아요. 그래요. 예. 자, 조국 혁신당도 그 안에 내부에 들어보면 지금 거기도 시끌벅적합니다. 아, 그러겠죠. 그래요.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려고 조국 혁신당 한 거냐, 우리 쇄빙선이 될 거고 민주당보다 훨씬 진보적 아젠다를 던지고 앞서 나가려고 우리가 조국 혁신당에 합류한 거지. 다시 민주당 들어가가지고 거기 흡수 통일되라고 된 거냐?라고 하는 의견들도 많고요. 예.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나가신 분 중에 이재명 체제가 싫어서 나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분들이 민주당에 고소고발한 건들이 많거든요. 어. 그러면 그분들과 같이 화학적 결합을 과연 할 수 있겠냐란 그 조국 혁신당에서의 그런 불만도 많습니다. 그 우리 저 두 분 말씀 중에 이제 노영희 변호사 말씀이 선거 국면이 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합당을 해가지고 선거 국면에서 더 큰 포션을 얻어야 되는 것인데 같은 지역에서 경쟁하면서 표 갈라지는 것만 막는다고 해서 이게 문제 해결이 될 것이냐 그리고 그 부분은 꼭 합당이 아니라도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요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요만큼 다루고 또 댓글창은 계속 이 내용이 올라오니까 수시로 한 번씩 턱 경향에서는 8대1을 반대가 많았던 걸로 아는데 그래요? 이랬었거든요. 아니, 이말 맞거든요. 근데 경향은 500명인가밖에 투표를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막 예, 6천 뭐 명, 이건 7천 명, 8천 조사 명 방법이나 그러니까 뭐 그래서 시점이나 그거를 뭐 등등에 따라서 다를 수 꼭 있는데 신뢰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예. 반대가 많이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근데 말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즐겨보는 채널에서 정리된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수많은 매체들이나 또 여론조사 기관들이 또 알아볼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숫자가 마치 무슨 저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성적표 받은 성적처럼 그렇게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추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서 여당도 민주당, 야당도 민주당, 최약체 야당의 1.5당 체제 되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사를 썼는데요. 이게 이제 민주당 얘기인가 하고 한참 읽다 보니까 국민의힘을 질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8일 만에 단식을 끝냈어요. 단식 끝냈는데도 존재감 없다. 아무도 관심 안 갖는다라는 취지의 기사였고,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그만큼 이제 애가 많이 달아 있다라는 얘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서 장 대표의 단식의 출구 전략은 무엇이냐 막 얘기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녀가 등장했습니다. 박근혜였어. 네. 진짜 황당해. 단식을 그만두어 주십시오. 어머 너무 똑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대답을 1초 만에 해버리고. 받는데 그냥 즉각 받는 거던데요. 아니 모양새가 너무 빠지지 않아요? 아, 자기네끼리 짜고 친 것 같이 뭔가 좀 고민이라도 하고 아닙니다. 제가 얻고자 하는 건 이거였는데 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까? 라든가 뭐 내지는 좀 힘들어서 대답 못하는 척이라도 하든가 뭔가 퍼포먼스라도 해주든가 그냥 그 말 기다렸다는 듯이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 사진 좀 띄워주세요. 난 장동혁 대표 저기 꿇어 앉아 있는 자세가. 아 그러네. 무릎 꿇고 있네. 네, 아 그러네요. 손을 혼나는 이렇게 것 공손히 같은데? 모으고. 저 장면이 어제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의자예요, 저기. 의자예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게 아니래. 깜짝 놀랐네. 아 그러네. 어머 이거 너무 이거 신기하다 이 아무튼 사진. 저 장면이 그런 것 같네. 저 장면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대사를 서로 정해놓고 진짜 그런 것 같았어요. 예, 뭐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바로 그냥 대답을 해요. 아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말투가 우리 자연스러우면은 아유 어떡해요 대표님 이렇게 뭐 좀 그만두세요 건강 알카증가 그냥 되게 읽듯이 얘기하잖아요. 읽듯이 더 큰 도약을 위해서 건강이 걱정되니까 그만뒀음. 아 이거 김건희인데. 뭘 하든 깔때기로 나 해야 헷갈렸어. 되는구만. 지금 성대모사 여러 개 하시는 분들이 저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아니, 혼선이 근데 와요.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년 만에 국회에 왔다는 맞아요. 건데 저거 예. 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예. 저거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아니 그게 웃기는 10년 거잖아요. 만에. 여러분-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었고 대통령도 했었었고 탄핵도 당했었고 여러 가지 서사가 있는 사람인데 장동혁 단식한다고 단식 막아주려고 15초짜리 그 단식 그게 15초였지. 네. 영상이. 영상이. 그 전에 4분 동안 또 뭐 어쩔 수 하긴 했대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 10년 만에 서울 나들이 해가지고 서울 살던 사람도 아니고 대구에서 올라와가지고 단식 그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찍어주러 왔다는 게 말이 돼요? 노영희 변호사가 성대모사까지 장착하면 큰일 나는데요. 이제 그러면 이제 완전 말이 최강이지. 말이 안 되지. 아니 어. 근데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장동혁 대표가 3일차인가 4일차에 그 중진 의원들한테 아 제발 출구 전화 좀 그렇지, 마련해봐라 얘기하지. 이러고 나니까 그 중진 의원이 기자들 만나는 자리에서 출구 전략 마련하는데 나 쥐가 밥을 먹지 왜 나한테 출구 전략 그래. 마련하라고 그런 게 지을 일이야라고 있었지. 그 중진 의원이 밖을에서 돌아다녔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뭐 돌아다녔던 얘기들이 있고 그만큼 이제 이 단식은 뭐 저희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어떤 명분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 기존의 정치인들의 단식이라는 건 최소한의 비장함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것도 보이지 않고 마무리마저도 이제는 약간의 이제 개그 소재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지금 애가 달아 죽어요. 사설도 썼고요.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기사 조금 더 해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존재감이 없다. 필리버스터는 실효성이 없고 그렇죠. 24시간 후에 표결 처리가 되니까요. 그리고 정권의 견제보다는 당 내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앞서 얘기한 그 합당 문제 등등으로 점점 몸집을 키워나가는데 국민의힘이 무력하고 전국의 현안마저도 민주당이 여당을 하고 민주당 안에 또 다른 세력이 야당 역할을 하는 듯한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당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기사에 썼던데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쌍특검을 하자라고 시작한 단식이었는데 그 결론으로 성과라고 하는 것이 보수 대통합이랍니다. 대단한 일 하셨네요. 그냥 대단한 일 하셨어.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아니 저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무조건 너무 행복한 단식이었다. 왜냐면 한동훈 쳐냈죠. 이준석하고 손잡았죠. 한동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사회생 같은 거 하나도 없어지게 만들었죠. 본인은 그동안에 리더십 가지고서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혼이 많이 나고 이렇게 시끄러웠는데 오히려 그냥 한 사람으로 쭉 몰렸잖아요. 그리고 대안과 미래가 사실은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자기에게 대항하는 듯이 보였으나 그 대안과 미래하고 한동훈을 갈라놨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얼마나 기쁘겠어요. 게다가 그러니까 개인의 성과 때문에 단식한 거일까요? 정치 그렇게 하는데요. 다 그렇게 하는데요. 하는 부분이 네. 있죠. 왜냐하면 친정 체제는 확실히 좀 다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게 이제 지방 선거잖아요. 공천 권한은 당 대표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천 얘기 나오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라온 이유가 유영아. 다들 그 이름을 그 얘기하더라고요. 의원 얘기를 하고. 네. 근데 유영아 씨가 나오죠. 고소한대요. 그런 얘기하면.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조심하세요. 껄끄러울 것 같아요. 노래 부르는 거야 그냥. 근데 정치권의 해석은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여러분 그런 정확히 얘기 하지 보세요. 말래요. 정확히 보세요. 저는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저도요. 저희 고소당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할게. 그때 김영란 전 의원하고 장성철 소장하고 이런 등등등 그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라디오에서 방송으로 이제 유영아하고 한 자리 주기로 약속했나면 어쩌나 이제 이런 얘기 막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 여의도 몇 년이나 했었다고 네가 그따위 말을 하냐. 나 어머. 고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서영기 의원을 제가 등장 잠깐 해볼게요. 예. 서영기 의원님. 잘한다. 네. 오늘 첫 출연이니까. 예. 너무 기대된다. 유영아 씨, 그래서 대구시장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되게 카리스마 있는데요. 그래요. 우리 당황하셨네. 임세현 선임 부대변인 활용도가 높습니다. 지금 예, 보니까 아주 전천후예요. 제가 수시로 하나씩 것도 하는구나. 다시 한번 해봐. 서영기 의원이가 잘해요, 서영기 의원님. 해봐. 다시? 또 다시 하라고 싶습니다. 예. 언니 말 잘 듣습니다. 예. 제가 서영기. 그래서 유영아 대구시장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단식했어 안 했어? 먹었어 안 먹었어? 그러니까 이 서영교 의원 특유의 그 호흡법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딱딱 끊는 스타카토식. 체크가 되네요. 좋습니다. 서영규 나갑니다. 유영하 뭡니까? 아이 그 서영기 의원은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이렇게 하죠. 자, 알겠습니다. 예. 자, 결국 이 단식이 무엇을 얻었느냐? 한동훈 고립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뭐 이 평가들 많이 하고요. 오늘 갤럽 내용들 보면 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은 2% 포인트가 내려갔어요. 하락해가지고 22%고 민주당은 반면 2% 포인트 올라서 43%. 갤럽 기준입니다. 이 내용과 함께 갤럽에서 함께 조사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한동훈이라는 인물에 대한 또 조사가 있었겠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제명 결정을 한 부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에 적절하다 33, 부적절하다 34, 유보 33. 그러니까 뭐 팽팽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안으로 들어가면 적절하다가 48, 거의 과반이고요. 부적절하다가 35 이렇게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장동혁 대표가 건강 추스리고 26일쯤 최고위에 등장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그날 이루어질까?
만약에 나오면 그래서 최고위를 주재한다면 예. 이 과반의 어떤 의결만으로 완전히 제명이 마침표가 찍히는데 그걸 못 해낼까? 이건 왜냐하면 저는 장동혁 대표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여론조사에서 원사이드하게 이 제명 잘못됐다라고 나와야 그나마 힘을 받는 거죠. 새가 없으니까. 근데 여론도 뒷받침을 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어쨌든 무소속으로 어딜 출마하니 뭐 이런 저울질을 하는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패착에 패착을 거듭하면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확산이 아니라 쪼그라드는 그런 국면으로 한동훈 대표는 와 버렸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반사이익을 뭐 얻은 거죠. 이 지방선거 채비자들이 다 와서 단식하는 당대표한테 어떻게 보면은 뭐 눈도장을 찍고 간 거고 그 연장선상에서 본인의 정치적인 경쟁자를 도려낸 거고 그리고 거기에 명분도 축적을 했고 당원들 니즈도 충족시켜줬고 장동혁으로서는 뭐 이긴 게임을 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타이밍에 한동훈 전 대표 뭐 하고 있느냐? 페이스북에 이런 걸 썼습니다. 오.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은 도대체 왜 하는 거 안 하는 건가? 정말 지겹다, 지겨워, 뜬금포야. 그러니까 어깨 가려운데 지금 발목 긁고 있는 것 같은 본인 느낌이에요. 얘기를 하라고요. 본인 예. 얘기.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이었습니다.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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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경기 패스가 교통비 부담을 더 내려드립니다. 무엇을 타든 얼마나 타든 혜택이 더 큰 쪽으로 더 경기 패스가 알아서 환급해주네? 더 똑똑하게 교통비 내리는 더 경기 패스. 교통 혜택에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저 이번에 내려요?